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 동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맨 앞자리에 앉는데 그쪽으로 내려오시는 걸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제 저한테 김영민 의원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셔서 저도 좀 깜짝 놀라서 인사를 하고 이제 악수를 같이 했던 거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인사하셔가지고 제가 일어날 시간이 없었던 거는 맞고요. 저도 오랜만입니다 하고 이게 답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도 권유를 드렸죠. 제 표정도 막 이렇게 막 굳어 있거나 한한 격앙된 표정은 아니고 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예. 네, 그거는 사실은 뭐 여기저기서 여러 국민들이 뭐 그런 목소리들을 민주당이 좀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 있었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동의가 100만 명이 넘은 상황. 민주당에서는 2주도 안 돼서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점을 지금 120만 명까지 넘겼나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단순 수치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2020년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당시에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정부에서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제대로 막지 않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이 일어났고 그때 146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을 하셨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절차에 계시는 국회 갈 일이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하고 넘어갔고 국회에도 같은 국민청원이 10만 명이 넘겨서 법사위에 회부가 됐지만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죠.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은 이 숫자 자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나라 지금 유권자 숫자가 4,428만 명입니다. 한쪽 진영에서 극단적인 3% 정도를 동원하면 130만 명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런 숫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제도권 정당에서는 이런 것을 호들갑을 떨지 말고 걸러줘야 될 문제다. 저는 이런 민주당에서는 관련 접속만 잘 됐더라면은 이 숫자를 훨씬 넘겼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 정치를 불안하게 만들면은 그런 흰자랑으로 인한 부메랑은 결국 민주당이 되돌아가겠죠. 최인호 의원님께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뭐 청원이 100만이냐 120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대통령을 탄핵시킬 생각을 민주당은 갖고 있어요? 김용민 뭐 여기 나오는 장경태 이런 의원분들 소수 말고 정말 민주당의 180명에 가까운 다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뭐 다수의 의원들은 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신중하다. 탄핵에 대해서 명백한 법률적인 위반이나 헌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또 이 두 분과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군요. 다수의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죠. 이번에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탄핵 청문회를 이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110만이 넘는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이제 청원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입법 그 탄핵 청문회로 해야 되겠다는 법사위 차원의 대응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박성준 이제 원내 수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 법적인 문제이고 위법 사항이 드러났을 경우에 대한 부분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원내 대표를 보좌하고 이제 핵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그 박성준 의원의 말을 빌어보면 결국은 명백한 어떤 법 위반, 헌법 위반 이런 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추진하기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대통령 탄핵 얘기는 극소수 의원들의 얘기일 뿐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다수 의원이 찬성하는 건 아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최인호 의원께서는 이게 지금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그럼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또 국회에 청원한 여러 가지 이제 5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안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탄핵의 사유로까지 도달하진 않았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당내 일부 의원들이 합니까? 그 역풍 맞는 거, 국민의 이 뭐랄까 반감을 살 거라는 생각을 그분들은 전혀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탄핵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도 어떤 그런 탄핵 청원이 또 탄핵으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송 변호사께서도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140만까지 있었다 하는 그런 사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탄핵의 그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보면 예.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많다. 예를 들면은 지금 최혜병의 수사 외압이 여러 가지로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예. 그때와는 좀 상당히 다른 면이 있고 또 여당에서조차 이런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당대표로 유력한 후보가 그것을 주장으로 나섬으로써 이 용산과 당과의 관계 또 후보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갈등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여당의 모습이 과연 안정적으로 뭔가 국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단순히 그때 140만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 하는 그 안이한 방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 또 대통령의 지지도 자체가 상당히 낮은 측면도 여러 가지로 많이 여건에서는 고려해야 될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지지율이 낮으면 대통령을 탄핵하고 뭐 당정 관계가 불안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고 야당에 탄핵하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수준이 그 정도인가요? 아니 뭐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을 추진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명백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제 국정 운영을 용산은 용산대로 또 당은 당대로 이렇게 좀 집권 여당이 정부가 책임지고 끌고 가는 이런 속에서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또 별도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말로 여러 가지가 위법적인 사항이 계속 그 의혹이 불거지고 또 알겠습니다. 현실화된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여당의 예, 예. 모습이 이렇게 분열적인 부분으로 가면 국민들은 상당히 불만과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측면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네. 뭐 좀 잘 정치를 여당이랑 정부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이런 상황까지 안 오는데 왜 잘 못해서 이런 상황이 왔냐 이제 이 얘기 같아요. 계속 변화해서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은 꾸준히 예.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합니다. 맞는데 다만 이런 국민청원을 가지고 그 의미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마치 정말로 그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탄핵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법정 대응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은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이 이현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이 계속 이렇게 이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현석 검찰총장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 소환하겠다 말만 하고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검찰청이 검찰이 지금 김건희의 애완견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그런 이 정말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저희가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또 발의도 하고 법사위에 회부를 했다면 그러면 김건희 방탄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들 모두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는 점에서 방탄 탄핵이다, 보복 탄핵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제가 탄핵 소추안 4개를 다 원문을 봤는데요. 예. 정말 다 탄핵 사유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수원지검에 대북송금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 예. 1번 탄핵 사유가 뭐냐면은 이성윤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한 소위 그 대변 사건입니다. 본인은 지금 박 검사는
극구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제죠? 그 이성윤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설령 이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검사의 탄핵 사유는 될 수 없어요. 기껏해야 뭐 경고 정도,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을 탄핵 사유 1번으로 내세웠고 박 검사 탄핵 소추안에 보면은 이제 그 소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논란 네. 그것도 탄핵 소추 사유에 있는데요. 매우 눈에 띄는 것이 그 날짜를 아직도 특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점이 안 써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강백신 검사는 네. 뉴스타파의 그 허위 인터뷰 녹취록 보도 사건과 예. 관련해서 그 압수수색을 한 것이 위법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법한 것이 무슨 영장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영장을 안 받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는데 수사를 개시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김만배와 신학림 씨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는 배임 수재, 배임 증죄로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됐죠. 네. 그것과 명예훼손이 한 세트입니다. 그렇게 한 세트가 되어 있는 사건은 현행 검찰청법과 검사 수사 개시 규칙상으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뭐 그런 것처럼 네 명의 경우가 다 이게 보복 탄핵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리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소추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허술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네, 우선 이제 그 장경태 검찰 독재 저지 특위위원장의 말을 빌어보면은 이번에 탄핵을 발의한 검사들의 그 검사들과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예. 소추를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 21대 국회까지 검찰이 그동안 여러 가지 모습의 비위들이 드러났고 특히 대검의 특활비 유용이나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드러났고 또 법원에서 그렇게 공개하라고 판결이 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누적된 결과 우리는 압축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조금 뭐 미비하다. 기존의 3명의 검사와의 탄핵과는 좀 미비하다는 그런 점에서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